윤석열 검찰총장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네.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핫 이슈죠. 예. 네. 지금 보시면 그동안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가 매주 발표가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별 지지도, 그리고 이제 대권 후보 조사가 나오는데 네. 윤 총장이 그동안은 갤럽에서는 10% 벽을 한 번도 못 넘었어요. 네. 리얼미터는 17%까지 나왔지만 3위 정도였어요. 야권 1위, 전체 3위. 그런데 이번에 한길리서치와 이제 쿠키뉴스 의뢰입니다. 네. 지난 7일에서 9일 동안 1,000명 넘는 성인 남녀 조사를 했는데 네. 1위가 나왔고 24.7%. 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권 지지도 1위라는 거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2.2%.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가끔 1위도 합니다. 지금 18.4%가 나와서 자, 최초로 1위를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놀랄 대목입니다. 네, 응답률이 대략 3.8%였고요. 신뢰 네.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걸 오차범위 내에 내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하튼 수치상으로는 첫 번째 이름을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 등 기관마다 조사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지율의 실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추적해서는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후에 네. 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누적이 네. 돼야 통계적인 신뢰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이제 지켜보게 될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내 대권 지지가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것은 여권도 긴장하겠지만 네. 더 문제는 야권은 더더욱 긴장할 것이다. 이거 마냥 즐길 수만도 없고요. 즐길 이거 좀- 수가 없죠. 이 다음에 야권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금 네. 국민의힘 소속도 아닙니다. 그 다음인데 5%대예요. 예. 그럼 두 자리 수를 넘는 야권 후보는 아예 없고 윤 총장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대권이 대선이 1년여 남았다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야권은 심각한 문제죠. 그동안 보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네. 총리 당시 네. 좀 더 거슬러 고건 총리 당시 이렇게 총리 어떤 프리미엄 때문에 네. 그 총리 출신들이 1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현직 검찰총장이 1위한 것 사실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대권 주자로 거론된 인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 드물죠. 그런데 이제 검사 출신이 대권 주자까지 올라갔던 경우를 보신다면은 뭐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만 전 이회창 전 총재 같은 네. 경우 그런 경우가 대쪽 이미지로 뭐 이제 국민의 신망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래서 너무 차가워 보인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지난 이 대선에서 실패했던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 검사 출신이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례적인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된 인물들이 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맞습니다. 때 김기춘, 있죠. 또 YS 정부 때인가요? 네, 그 대통령 김도원 비서실장이 의원이요. 있고 있습니다. 예, 김도원 의원 등 총장 출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으로 이런 지지도를 보이는 인물은 좀 이례적인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 흐름 일각에서는 뭐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네. 좀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례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 네. 현 정부의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권 야당으로. 주자 1위를 한 적은 역사상 없는 거죠. 예. 사실 이런 아주 기현상이죠.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실은 야당의 공백을 윤석열 총장이 메꾸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찬반으로 딱 이분화돼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식의 갈라치기죠. 보수 진보 진영 논리로 딱 갈려 있고 민주당 여당 그리고 나머지 보수 야당으로 갈려 있는데 보수 야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럼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정부의 어떤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게 누구냐? 현직 검찰총장밖에 없네. 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고위공직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라는 해석이 많고 그래서 야당이 더더욱 어떤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보통 윤석열 총장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VS로 추미애 장관이 붙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른바 추윤 갈등 전국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뭐 실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언론에 거론이 안 되거나 네. 여기 갈등 양상이 해소가 됐을 때 혹은 네. 뭐 수면 아래 내려왔을 때는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빠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래서 예. 감정적인 지지율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민들 세력이 예. 마음을 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은 너무 못한다. 야당은 평가해 줄 인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연일 설전을 벌이면서 네. 상호 간에 에스컬레이션 되고 무엇보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작심 발언이 얼마나 떴으며 사실 그때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상 대권도전 선언으로 해석되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언론과 여론이 민감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대선까지는 1년 4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윤석열 현 총장에게 이런 높은 지지율이 득일지 뭐 실일지에 대해서는 좀 분석도 있고 예년에 네. 보통 한 2년 전부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주자 중에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초기의 지지율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퇴임 이후까지 정치학자들의 봐야겠죠. 연구 대상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고건 전 총리 등 1위를 했던 주자들이 완주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